공격이 들어온다 방패 들고 맞고 잠깐 내려놨다가 밥 먹고, 이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도 들고 있어야 돼. 그게 방어자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방패를 든 사람이 있어. 진짜 방어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요건 참 재밌네요. 이게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기사가 어떻게 떴냐면 다크웹에서 어떤 컴퓨터를 해킹했다라는 스크린샷이 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크린샷에 NEC라는 폴더가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컴퓨터가 해킹 당했구나, 그렇게 알려진 것 같네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땐 어떤 해킹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노리고서는 해킹을 한 게 아니라 아마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 이메일 수집을 해. 그리고 여기로 피싱을 쭉 보낸 거예요. 공무원 이메일들을 쭉 수집을 하고 거기에 피싱 메일을 쫙 보내. 그리고 거기에서 그 피싱 링크 클릭하거나 다운받거나 설치해서 실행하는 사람들, 그 컴퓨터들이 15대, 8대, 3대, 1대가 있었던 것인 거죠. 몇천 명 중에서, 몇만 명 중에서 요 정도는 클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피싱 링크를.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모이해킹을 할 때 악성 메일 훈련이라는 것도 해요. 악성 메일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회사에다가 악성 메일을 쭉 뿌려봐요. 모이해킹의 이제 서비스 같은 건데, 쭉 뿌리고 나서 악성 메일을 클릭하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그러니까 이 모이해킹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지금 그 사람의 이름과 뭐 4번 이런 것들을 모이해킹 하는 컴퓨터로 전송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거를 쫙 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악성 메일 훈련할 때 나름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민하냐면, 직원들이 클릭을 가장 많이 하게, 직원들 클릭을 어떻게 하면 유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경품 안내라고 할까? 이 정도면 양반인 거야. 진짜 악질은 뭔지 아세요? 상여금 메일. 이거 클릭 안 해요? 추석 상여금 수령 안내 메일, 이거는 클릭해야지. 이거는 피싱이더라도 한 번은 클릭할 겁니다. 저는 거짓말인 걸 알아. 클릭한 사람들 있잖아요. 직원들 데리고 와서 이거 왜 클릭했어요? 이렇게 막 질책 같은 걸 하잖아요. 막 이렇게 혼내는 걸 보면은 피싱인 거 알고 있었대. 피싱인 건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지만 피싱으로 피해를 보느니 차라리 혹시 모를 아주 일말의 기대감, 0.1%라도 상여금 수령인데 내가 이거 피싱인 줄 알고 클릭 안 했어. 그럼 일단 당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클릭할 것 같아요? 클릭률 생각보다 진짜 많이 클릭합니다. 진짜 충격적으로, 보통 이런 피싱 메일을 보내면은 출처가 의심되는 메일이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던 사람의 메일을 보낸 거잖아. 근데 이게 일단은 내용을 확인하는 게 사람 심리인가 봐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클릭은 해보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절대로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또 어디에 해당해요? LCK에 해당하겠죠. 자, 우리는 LCK 게임 서버 내부망에다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니까 우리는 100% 안전해요 는 아닙니다. 그것도 100% 안전은 아니에요. 아주 안전하긴 하지만 만약 게임 내에서 도스를 유발하는 취약점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또한 내부에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존재하는 취약점들은 꾸준히 계속 정기적으로 찾고 정기적으로 패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아세요? 모이해킹을 보통 큰 회사에서는 1년에 2번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에 2번씩 매년 진행을 하면 취약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매번 취약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취약점 관리라는 건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나오니까 매번 모이해킹하고 매번 그때그때 취약점을 고쳐줘야 된다. 한 번에 모든 취약점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우리 건강검진이랑 똑같아. 건강검진처럼 자주자주 모이해킹을 받으면서 자주자주 취약점을 관리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안의 최선인 겁니다. 그럼 뚫는 것보다 막는 게 더 어렵다는 뜻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뚫는 것보다 막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어하는 사람이 힘든 이유. 진짜로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방어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방패를 든 사람이 있어. 진짜 방어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사라지기예요. 방어할 사람이 없어지면 돼. 그럼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을 못해. 이겁니다. 사라지면 돼요. 근데 사실 서비스를 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갑자기 카카오가 우리는 최선의 방어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카카오 발표.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최선의 보안 대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폐업. 이러진 않잖아. 그쵸? 이럴 순 없습니다. 서비스는 해야 돼. 그러니까 사라질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정상에서 이 기지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을 여기로도 할 수 있고 여기로도 할 수 있고 여기로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포인트에서 공격을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이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막을 포인트는 되게 많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해킹에서의 중요한 거는 공격을 100번 다 막았어. 공격 100번을 다 막아도 그게 기사가 안 납니다. 하지만 100번을 다 막아도 한 번 뚫리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에요. 훨씬 더. 그러면 방어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하는군요. 그쵸? 방어는 한 번 하고 끝내고가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돼. 방패를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공격이 들어온다, 방패 들고 막고 잠깐 내려놨다가 밥 먹고, 이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도 들고 있어야 돼. 그게 방어자의 입장입니다. 선관위 국정원 보안점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 라이브를 보셨나봐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모이해킹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공감이 많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번 보안 점검에서 실제 상황하고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거지요. 제가 선관위 설명을 유심히 보니까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또 소스코드 또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을 했지요. 그리고 사전 준비 기간 중에 내부 보안 정책을 예외 처리해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했을 때 관제실에서 탐지를 해서 차단을 했지요. 예, 저희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해킹 툴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보안 관제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가 차단 풀어준 거지요. 예,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의 전제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보안 시스템을 일단 다 풀어놓고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자, 이게 대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때요? 제가 볼 땐 하나도 이상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자, 뭐냐면 모의 해킹을 하는데 왜 보안 시스템을 풀어놓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모의 해킹 하는데 왜 실제 환경처럼 안 하고 왜 보안 솔루션, 보안 관제 탐지 이런 걸 해제하고 합니까? 자,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의 해킹을 할 때는요, 보안 솔루션이랑 관제 탐지 이런 걸 차단을 해지하고 진행을 보통 하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해요. 자, 언제 그렇게 하느냐? 자세하게 취약점을 찾아야 할 때. 자, 이게 지금 공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취약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보안 솔루션을 해제하고 취약점을 찾아야 보안 솔루션이 뚫렸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보안 솔루션이랑 관제 탐지가 뚫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취약점들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을 해지를 하고 취약점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보안 솔루션 관제 탐지 이거 적용하고 모의 해킹 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모의 해킹 프로젝트 2년 해도 돼요? 진짜로 2년 해도 돼? 안 되잖아. 솔직히 2년 동안 이거 금액만 해도 몇 억이 들어요. 몇 억 줄 거야? 아니잖아.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돈 주면 해. 이거 모의 해킹 회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면 좋아.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실제 이렇게 보안 솔루션까지 해지하고 우회하고 공격을 할 거면, 그래, 진짜 실제 환경처럼 할 거면
기간을 1년, 2년 주던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짧은 2개월, 3개월 안에 취약점을 보고 검토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솔루션을 해지하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모의 해킹을 나가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모바일 앱을 모의 해킹을 하는데 보통 모바일 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모바일 앱을 보안 솔루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얘를 보안 솔루션을 적용을 해요. 보통 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다른 회사 거예요. A라는 회사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라는 회사 거가 이 앱에 적용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제가 모의 해킹을 나가면 5일을 줘요. 5일 안에 이 모바일 앱 취약점 찾아주세요. 모바일 앱 해킹 해주세요. 자, 그럼 진행을 해요.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 솔루션을 우회를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하고 우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기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가요. 보안 솔루션 세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건 이거 우회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는 보고서 써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라는 회사에 들어갔어. 그럼 B가 만든 모바일 앱에서 취약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5일 동안 A라는 회사의 프로그램만 분석하고 실제로 하루만 B 앱의 취약점을 찾고 끝나게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B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돈 주고 A 회사 취약점만 찾아주고 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찾고 싶어서 저한테 비싼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건데, 이 앞에다가 비싼 솔루션을 사서 막아놓은 다음에 찾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아예 못 뚫진 않아요. 이게 하루나 이틀이면 보통 뚫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는 한 3일 정도는 봐야 된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권하는 거죠. 보안 솔루션을 해지하고 줘야 너한테 이득이다. 여러분들 앱의 취약점을 찾고 싶어서 부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헛돈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고, 이게 우회가 가능하니까 우회하는 시간은 우리가 우회됐다고 가정을 하고 모의 해킹을 진행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당연히 접속 관리자 계정을 제공했지요 라고 했는데, 관리자 계정을 제공했다? 관리자 계정이 털렸을 때를 가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달라고 했겠죠. 그니까 관리자 계정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보안 정책, 관제에서 예외 처리해줘야 되는 거 맞죠? 해야 우리가 들어가서 보는 거죠. 이것까지 우회를 할 거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시간을 더 주든가, 그걸 우회할 수 있도록. 이게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인데, 우리는 이 앞에 방패를 뒀으니까 이 방패는 무조건 100% 안 뚫립니다. 그러면은 뭐 뒤에 있는 거 볼 필요가 있어요? 관제실에서 탐지를 차단했죠. 그래서 이거를 차단 풀어줬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선관위 모의 해킹 했을 때 취약점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다 보안 솔루션을 풀어주고 했으니까 취약점을 그렇게 찾지, 아니면 취약점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모의 해킹 할 때 보안 솔루션을 끄고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모의 해킹 나가면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을 해야 되는데 모의 해킹을 못하게 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과 의사야, 이를 봐야 돼. 근데 환자가 입을 벌려야 뭐 진단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를 봐야 이게 충치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입을 안 열어. 아니 모의 해킹을 하기로 했는데, 그럴 거면 자, 우리 모의 해킹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예요 하고 4월 1일부터 5일까지 컴퓨터를 꺼놔, 서버를 꺼놔. 그러면 뭐 취약점 없지. 그런 식으로 나갈 거면 모의 해킹 하는 동안 서버를 꺼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취약점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주는 사람인데, 만약에 보안 솔루션을 우리가 이거 하나면 괜찮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죠. 만약에 솔루션만 봐. 그리고 자, 이 솔루션 쓰세요 라고 뿌리면 되는 거죠. 이 보안에는요, 우리가 100%라는 말을 못 하거든요. 100%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난리가 나요. 확실히 안전하다, 100%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없습니다. 보안이라는 데서는 100%라는 걸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 뚫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뚫린 상황도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취약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보안 점검 시스템을 다 풀어놓고 시스템 점검을 하냐, 이건 점검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원래 풀어놓고 하는 게 모의 해킹이고 보안 시스템 점검이라고 하는 거예요.